7. 그렇다.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패스트는 그 누구도 너무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으니 말이다. 12월 내내 패스트는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서 타올랐고 화장터의 가마에 불을 지폈으며 빈손으로 헤매는 유령 같은 사람들로 수용소를 가득 채웠다. 패스트는 그칠 줄 모르고 불규칙적이지만 끈기 있게 전진하고 있었다. 당국은 날씨가 추워지면 병의 기세가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며칠 동안 계속된 첫 겨울 추위에도 패스트는 기승을 부렸다. 더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너무 오래 기다리면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듯이 시민들은 하나같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다. 리웨에게는 잠시 누렸던 평화와 우정의 순간을 다시 맛볼 수 있으리라는 기약도 없었다. 병원이 또 하나 생겨서 이제 그와 마주하는 사람이라곤 환자밖에 없었다. 이 단계에서 리웨가 주목한 것은 패스트는 점점 폐렴형으로 변해가는 반면 환자들은 어느 정도 의사에게 협조적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초기에 보였던 허탈감이나 광정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좀 더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 자기들에게 가장 이로운 것을 스스로 알아서 요구했다. 줄곧 마실 것을 달라고 했고 모두 따뜻한 것을 원했다. 의사로서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환자가 협조적인 경우 혼자라는 느낌은 덜했다. 12월 말경 리웨는 아직도 수용소에 있는 수사검사 오통 씨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다. 격리 기간이 끝났는데도 당국이 입소 날짜를 찾을 수 없다며 수용소에 계속 억류해 놓고 있으니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내용이었다. 얼마 전 수용소에서 나온 그의 아내가 도청에 항의했더니 불친절하게 대하며 도청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리웨가 랑베르에게 중재를 부탁했고 며칠 후 오통 씨가 퇴소했다. 실제로 착오가 있어서 리웨도 그것 때문에 좀 화가 났다. 오통 씨는 여의 몸으로 힘없이 소리를 들더니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는 그가 무언가 달라졌다고만 생각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검사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잔뜩 밀려 있을 텐데요. 리웨가 물었다. 글쎄요, 휴가를 내려고 합니다. 검사가 대답했다. 맞아요, 좀 쉬셔야죠. 그게 아닙니다. 다시 수용소로 돌아갈까 합니다. 리웨는 깜짝 놀랐다. 이제 막 나오셨잖아요. 제가 잘못 말한 모양이군요. 수용소 행정실에 자원봉사 자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사는 둥근 눈을 굴리며 빠져나온 머리카락을 바로 잡으려고 애썼다. 그러면 나도 좀 바빠질 거고요. 어리석은 이야기 같지만 그 녀석과 헤어졌다는 사실도 덜 느끼겠지요. 리웨가 그를 바라보았다. 딱딱하고 밋밋한 두 눈에 갑자기 부드러운 기운이 감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의 눈빛이 더 흐려지니 금속처럼 맑았던 빛이 사라졌다. 물론이죠. 리웨가 말했다. 원하시면 제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실제로 일을 처리해 주었다. 패스트에 휩쓸린 도시의 생활은 크리스마스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타로는 어디에서나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랑베르는 리웨에게 두 명의 젊은 보초 덕분에 불법이긴 하지만 아내와 편지를 주고받는다고 털어놓았다. 드물긴 하지만 아내의 편지도 받았다. 그는 리웨에게도 그렇게 해보라고 권했고 리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여러 달 만에 편지를 써보니 무척 힘이 들었다. 아예 잊어버린 말도 있었다. 편지를 붙였지만 답장을 받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코타르에 대해 말하자면 그의 삶은 순조로웠고 몇 가지 자잘한 암거래를 하면서 부자가 되었다. 그러함으로 말하면 크리스마스 기간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 그 해의 크리스마스는 복음서의 축일이라기보다 차라리 지옥의 축일이었다. 텅 비고 불 꺼진 가게들, 진열장에 놓인 모형 초콜릿이나 빈 상자들, 침울한 성격들을 태운 전차들, 과거의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전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함께했던 그 축제도 지금은 일부 특권층이 때가 잔뜩 낀 상점의 뒷방에서 거금을 들여 마련한 고독하고 수치스러운 몇 건의 축하인을 위한 자리에 불과했다. 성당은 감사기도보다는 탄식으로 가득 찼다.
얼어붙은 어물한 시내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뛰어놀았다. 인간의 고통만큼 오래되었지만 젊은 날의 희망만큼 새로운 선물을 가득 싣고 찾아오는 과거의 신에 대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주 넓고 아주 엄울한 희망, 죽지도 못하게 하는 희망, 삶에 대한 단순한 고집에 불과한 희망을 위한 자리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 전날 밤, 그랑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리웨가 불안한 마음에 새벽 일찍 그의 집에 가보았지만 그는 집에도 없었다. 리웨는 모두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11시경 랑베르가 병원에 와서 그랑이 초췌한 얼굴로 거리를 헤매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고 리웨에게 알려주었다. 리웨와 타루는 차를 타고 그를 찾아 나섰다. 정오인데도 날은 얼어붙은 듯 서늘했다. 리웨는 차에서 내려 그랑이 어느 상점 진열창 바로 앞에 거의 달라붙어 있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 진열창은 나무를 대충 아무렇게나 깎아 만든 장난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늙은 시청 직원의 얼굴에는 눈물이 끝없이 흘려내렸다. 그랑이 눈물 흘리는 이유를 알고 있었고 자기도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리웨의 마음도 흔들렸다. 그 불행한 사내가 크리스마스 선물 가게 앞에서 약혼했던 일, 그리고 잔이 그랑에게 기대면서 기쁘다고 말했던 것을 리웨 또한 기억하고 있었다. 미칠 듯한 그랑의 가슴 속에 머나먼 세월 깊은 곳으로부터 잔의 목소리가 새롭게 되살아난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그랑이 울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리웨는 알고 있었다. 리웨 역시 그랑과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는 이 세계는 죽은 세계와 마찬가지이며 사람에게는 감옥과 노동과 용기에 지친 나머지 한 인간의 얼굴과 경탄스러울 만큼 애정어린 마음을 요구하는 때가 오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유리에 비친 모습을 보고 그랑은 리웨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몸을 돌려 진열창에 등을 기댄 채 리웨가 다가오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 선생님, 아, 선생님, 그가 말했다. 리웨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슬픔은 리웨 자신의 슬픔이었다.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고통 앞에서 느끼게 되는 거대한 분노 때문에 그 순간 그의 마음은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그래요, 그랑, 그가 말했다. 그녀에게 편지 쓸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알 수 있도록. 그녀가 후회 없이 행복할 수 있도록. 리웨는 강제로 그랑을 붙잡고 걸어갔다. 그랑은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면서도 더듬더듬 말을 이었다.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어요.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두고 싶기도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선생님, 제가 이렇게 침착해 보이겠지만 단지 정상이 되는데도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사지를 떨고 눈에는 광기를 비치면서 그가 걸음을 멈추었다. 리웨는 그의 손을 잡았다. 손이 타는 듯 뜨거웠다. 돌아가야죠. 그러나 그랑은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 몇 걸음 달려가더니 멈춰 서서는 두 팔을 벌리고 앞뒤로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제자리에서 돌다가 차디찬 보도 위에 쓰러졌다. 얼굴은 계속 흐르는 눈물로 지저분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리웨는 그 노인을 두 팔로 안아서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침대에 누워서도 그랑은 숨이 막힌 듯 호흡이 거칠었다. 폐가 감염되어 있었다. 리웨는 생각에 잠겼다. 그랑에게는 가족도 없다. 병원에 보낸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랑을 돌봐줄 사람은 타루와 자기밖에 없을 것이다. 그랑은 베개에 머리를 푹 파묻고 누워 있었다. 안색이 파리하고 눈가에서는 광채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타루가 괴짝 부스러기로 약하게 집혀놓은 벽난로 불길을 뚫어지라 바라보았다. 몸이 안 좋아요. 그가 말했다. 말을 할 때마다 폐 깊은 곳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듯 타다닥 하는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리웨는 그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환자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오르더니 미소와 함께 애정 같은 것이 드러났다. 그가 힘겹게 눈을 깜빡거렸다. 만약 내가 살아나면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고는 곧 탈진 상태에 빠져들었다. 몇 시간 후 리웨와 타루가 다시 와보니 그랑은 침대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병이 진전되는 상황을 보고 리웨는 겁이 덜컥 났다. 병이 그의 몸을 불태우는 듯 했다. 그러나 환자의 정신은 한결 또렷해진 것 같았다. 곧 그는 낯설게 들리는 공허한 목소리로 서랍에 넣어둔 원고를 갖다 달라고 부탁했다. 타루가 종이뭉치를 전해주자 보지도 않고 꼭 껴안았다가 의사에게 내밀면서 읽어달라는 몸짓을 했다. 50여 페이지 남짓한 두껍지 않은 원고였다. 리웨는 그 종이를 뒤적여보고 수없이 다시 뺏기고 고치고 가필하거나 삭제한 동일한 문장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5월, 말을 탄 여인, 숲의 오솔길 같은 말들이 여러 방식으로 끊임없이 비교되고 배열되어 있었다. 여러 가지 설명도 붙어 있었는데 어떤 것은 엄청나게 길었고 약간 변형한 문장도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직 잉크도 선명하게 사랑하는 나의 잔, 오늘은 크리스마스요. 라는 문장만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 위에는 앞의 문장들이 최종적으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읽어주세요. 그랑이 말했다. 리웨가 읽어주었다. 5월 어느 화창한 아침에 날씬한 여인 한 명이 굉장한 밤색 앞말을 타고 꽃이 만발한 숲의 오솔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것인가요? 열애들듯 목소리로 노인이 말했다. 리웨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 그가 흥분해서 말했다. 나도 알아요. 화창한 이 단어가 적절하지 않아요. 리웨는 이불 위에 놓인 그의 손을 잡았다. 그냥 놔두세요, 선생님. 이제 시간이 없을 거예요. 가슴이 힘겹게 부풀어 오르더니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태워버리세요. 의사는 망설였다. 그랑이 다시 한번 되풀이해 말했다. 그 어조가 얼마나 끔찍하고 그 목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리웨는 그의 꺼져가던 불길 속에 그 종이들을 던지고 말았다. 한순간 방이 밝아지면서 잠시나마 온기가 느껴졌다. 리웨가 환자에게 돌아와 보니 그랑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거의 벽에 닿을 정도였다. 타루는 그런 광경과는 상관없다는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혈청 주사를 놓은 다음 리웨는 타루에게 그랑이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타루가 남겠다고 자청했고 의사는 알았다고 말했다. 그랑이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리웨는 밤새도록 시달렸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 그랑은 침대에 앉아 타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열은 떨어졌고 전반적인 쇠약 증세만 보일 뿐이었다. 아, 선생님, 시청 직원이 말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두고 보세요. 기다려 봅시다. 리웨가 타루에게 말했다. 그러나 정오가 되어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저녁이 되자 그랑은 살아났다고 봐도 무방했다. 리웨는 그랑이 살아난 정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절망적인 상태라 판단하여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리웨가 격리시킨 여자 환자가 한 명 있었다. 그 처녀는 완전히 혼수 상태였고 폐 패스트의 증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니 열이 떨어져 있었다. 의사는 그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침나절에 있는 일시적 완화 현상이 또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경험상 그는 그것을 나쁜 징조로 여기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 낮이 되어도 열이 올라가지 않았다. 열은 저녁에 겨우 몇 부 올라갔고 이튿날 아침에 보니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처녀는 기운이 없긴 했지만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호흡하고 있었다. 리웨는 타루에게 그녀가 살아난 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주에 리웨의 관할 구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4건이나 있었다. 같은 주 주말에 늙은 해수병 환자가 무척 흥분한 상태로 리웨와 타루를 맞이했다. 됐어. 그놈들이 다시 나와. 그가 말했다. 누가요? 쥐 말이야, 쥐. 지난 4월 이후로 죽은 쥐는 한 마리도 발견된 적이 없었다.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타루가 리웨에게 물었다. 노인은 손을 비비고 있었다. 그놈들이 뛰어다니는 걸 봐야 한다니까 기분이 정말 좋군. 노인은 살아있는 쥐 2마리가 그리로 난 문을 통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본 것이다. 이웃 사람들도
집에 쥐들이 다시 나타났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쓱가래 위에서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몇 달 만에 다시 들려왔다. 리웨는 매주 초에 발표되는 통계 수치를 기다렸다. 통계에 따르면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서 7개의 글로 된 제4부 모두 끝났습니다.